자, 그럼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JPA가 어떻게 동작하냐라는 건데요.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코드로 넘어갈게요. 먼저 JPA는 이 persistence-라는 이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로 일단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 설정 정보를 방금 우리가 한 이 persistence.xml 설정 정보를 읽어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필요할 때마다 엔티티 매니저라는 이 공장에서 엔티티 매니저라는 걸 찍어내서 돌리면 됩니다.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JPA mai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 JPA가 실제 동작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그냥 바로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먼저 이 자바에서 그냥 패키지를 뭘로 할까요? 그냥 그냥 hello JPA로 할게요. hello JPA 라고 그냥 패키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클래스를 JPA main 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메서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심심하니까 일단 실행되는지 한번 보고요. 뭔가 환경이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실행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PT를 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persistence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persistence.persistence 라는 클래스가 있죠. javax.persistence. 이게 이제 안 보이면은 사실 라이브러리 지금 임포트 잘 안 된 거예요. 네. create entity manager factory 딱 요거겠죠? 네. 여기에서 보면 재밌는 게 persistence unit name이라는 걸 넘기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persistence unit의 name이 있죠. 아까 우린 hello라고 적었죠? 네. 요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변수를 받아볼게요. variable 받으면 이제 entity manager factory를 반환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기니까 제가 잠시만요. entity manager factory는 그냥 EMF라고 줄여서 쓸게요. 지금 이게 한 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네. 그 다음에 약간 그냥 관례로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동작하는지 봐야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이제 빨간불로 쭉쭉 올라가는 게 있죠? 네. 네, 지금 올라가면 된 겁니다. 네, 지금 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막 커넥션과 관련된 정보들이 막 동작하고 있죠? 네. 자, 일단 이게 끄고요.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이제 뭐 컬이라도 한번 날리려면 이제 어떻게 쓰시면 되면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만드는 순간 뭔가 데이터베이스랑 연결도 다 되고 이제 웬만한 게 다 돼요. 그러면 일단은 뭐 문제없이 뜨는 게 확인되면 그 다음에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서 create entity manager라는 애를 꺼내야 돼요. 이제 요것만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네, 여기서 entity manager.close 그냥 끄고 그 다음에 emf.close 끄고 둘 다 네, 뭔가 잘 꺼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여기서 엔티티 매니저를 꺼내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뭔가 이제 실제 우리가 동작하는 코드를 여기서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뭐 DB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든가 불러온다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히 끝나면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닫아줘야 됩니다. 엔티티 매니저는 EM으로 줄여서 쓸게요 앞으로. 네. 근데 지금 이거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뭐 이제 뭐라도 만들어야 DB에 넣고 뺐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요 밑에 테이블 보이시죠? 멤버라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제 매핑을 해야 이제 뭔가 JPEG 코드를 짜서 동작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아까 실행했던 H2 데이터베이스 요거를 아까 실행을 하면
로컬호스트 8082에 되고, 여기에서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JDBC URL을 제가 여기 보면 이 설정 파일에 넣었던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JDBC URL이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SA 비밀번호 없이 이거를 똑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네. 해서 연결하면, 저는 이제 옛날에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일단 좀 지울게요. 네. 아이고, MEMBR. 그 다음에 드랍 테이블. 네. 뭐 이것도 팀. 그 다음에 네. 다 지워졌나? 드랍 테이블. 아, 이건 시퀀스야. 안 지워지네요. 네. 드랍 시퀀스로 지워야 되겠네. 그냥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화면 좀 키워드릴게요. 테이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간단한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그게 이제 요걸 만들 겁니다. 멤버고, 아이디는 빅인트의 not 이고, 이제 그냥 이름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차 255고, PK는 요 아이디고. 그래서 딱 만들면 이 보시면 테이블 만들어졌겠죠. 네.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간단히 실행을 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르면 이게 셀렉트 쿼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실행 딱 누르시면 네, 아이디랑 네임이 보이죠. 그럼 일단 이게 있으면 어쨌든 DB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JPA에서 이걸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는 딱 그걸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이거랑 매핑이 되는. 자, 보시면 보자. 여기서 저는 그냥 여기서 똑같은 패키지에 그냥 멤버라고 만들 거고요. 자, 우선 이걸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골뱅이 엔티티. 요 javax.persistence 요 엔티티 요걸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JPA가 이제 처음 로딩될 때 JPA를 사용하는 애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요거는 뭔가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노테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ivate long id private string name 두 개를 넣고, 이 왜 두 가지 넣었냐면 아시겠죠? 요 아이디랑 지금 네임이 DB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JPA한테 PK가 뭔지는 알려줘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골뱅이 id. 요것도 당연히 javax persistence. 꼭 여러분 비슷한 거 나오면 꼭 javax persistence를 선택하셔야 돼요. 네, 요런 어노테이션 작업하실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getter 세터들을 만들어야죠. 네. 우선은 getter 세터 그냥 다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두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실제 이걸 가지고 돌아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그냥 애플리케이션 로딩 시점에 딱 하나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실제 뭔가 내가 DB에 저장하는 거나 하는 어떤 트랜잭션 단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뭔가 들어와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가, 이런 걸 할 때 뭐 고객이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라던가 이런 걸 할 때마다 뭘 해줘야 되냐면, 뭔가 DB 커넥션을 얻어서 쿼리를 날리고 종료되는 그런 어떤 한 일관적인 뭔가 단위를 할 때마다 이 엔티티 매니저라는 애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죠. 멤버. 일단 저는 멤버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멤버는 new member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멤버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장해야 되냐면 em.persist 해가지고 멤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끝. 물론 지금 실행하면 에러가 나와서 한 가지를 안 했는데 일단 실행해 볼게요. 보면 네, 네, 아이디가 없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멤버.set 아이디에서 그냥 아이디가 처음에 그냥 아이디는
1이라고 할게요. 롱 값이어서 지금 요거 L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member.set name은 hello A 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면, 실행을 하면, 물론 이번 판도 오류가 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네, 뭔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죠? 이 왜 그러냐면, JP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꼭 트랜잭션이라는 단위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변경하는 모든 작업은 JP에서 꼭 트랜잭션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 엔티티 매니저를 방금 제가 받았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em. 이제 트랜잭션 보시면은 요 get transaction이라고 해서 이거를 호출하시면 트랜잭션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축약어로 t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tx를 시작해야 되겠죠? begin.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딱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지금 보시면 로직이 만들고 JP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커밋 해야 되겠죠? tx.commit 해주시면 커밋이 딱 됩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롤백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우선 실행해 볼게요. 보면 드디어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쿼리가 나갔죠. insert into 뭐뭐뭐 나갔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건 사실 주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insert hello jpa.member member라는 게 insert가 됐다라는 주석이 있고 그 뒤에 실제 쿼리가 이렇게 보이죠. 네.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찍히냐면 여기 저희 이 설정에서 보시면 이 hibernate.showSQL 하면 이 쿼리가 그냥 보이는 거고요. 그 이제 프린터 LN으로 이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ibernate.formatSQL을 하면 이렇게 뭔가 이쁘게 포매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use SQL 코멘트란 건 뭐냐면 요겁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 쿼리가 왜 나온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뭔가 사용자가 멤버를 인서트 했어. JPA가 멤버를 인서트 해서 그래서 이 쿼리가 나온 거야 라고 이제 주석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실제 DB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가 정말 저장이 되었나 보겠습니다. 가보면 자, select 쿼리를 실행해 볼게요. 하면 여기 저장이 되어 있죠. id는 1, name은 hello A.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id를 2번으로 바꾸고 hello B로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뭐 똑같이 나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쿼리를 직접 만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JPA가 이 매핑 정보를 보고 지가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나 멤버 어느 테이블에 저장대로 한 적이 없는데? 사실 이제 관례를 따른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멤버 이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멤버가 아니고 유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쿼리가 나갈 때 유저라는 테이블에 인서트하라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나 DB 예를 들어서 컬럼이 네임이라고 DB는 유저 네임이야. 그러면 이 컬럼이 있거든요. 매핑을 해주면 돼요. 유저 네임. 뭐 지금은 하면 에러 나겠죠. 네. 그렇게 하면 DB insert into 쿼리가 나갈 때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네임 아이디가 아니고 유저 네임 아이디로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노테이션에다가 필요한 매핑을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잘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좋은 코드죠. 왜냐면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호출이 안 되고 이것도 호출이 안 돼요. 되게 안 좋은 코드죠. 그래서 이제 정석 코드는 이렇게 짜야 되죠. 뭔가 트랜잭션을 try catch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catch 그냥 exception이라고 할게요. 뭔가 예외가 발생하면 얘를 그 트랜잭션을 잘못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정상적일 때는 커밋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롤백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에서 뭔가 작업이 다 끝나면 엔티티 매니저를 닫아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엔티티 매니저가 결국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물고 동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닫아주셔야 돼요. 뭔가 다 사용을 다 하고 나면. 네. 그리고 전체 애플리케이션 끝나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까지 닫아주고, 요게 이제 정석 코드인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첫 시간이고 JPA를 정석으로 쓰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이제는 이런 코드가 다 없어지죠. 왜냐? 다 스프링이 이걸 다 해주니까. 네. 그냥 이거 정도만 호출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정 한번 해볼게요. 제가 1번을 수정하고 싶다 하면 이 코드는 그냥 지우고요. 자, 제가 이 엔티티 매니저에다가 find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엔티티 매니저를 마치 자바 컬렉션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내 객체를 대신 저장해 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member.class, 첫 번째 파라미터가 엔티티 클래스죠. 네. 멤버 클래스인데 PK가 뭐야? PK 난 1L 첫 번째 찾아올 거야 하면 이 멤버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find member. 자,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일단은 요거 찾아졌나 확인해 볼게요. 출력해 볼게요. 출력 뭐 이것 점 get id, 이것 점 get name,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점 id 점 name. 일단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select 쿼리가 나갔죠. 여기 보시면 쭉 나가고 이 쿼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출력물 보시면 id는 1, name은 hello a라고 정확하게 조회가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 이제 삭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em.remove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 찾은 애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delete 쿼리가 나가면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수정. 이 수정이 아주 이제 기가 막힌데요. 자, 보시면 방금 멤버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이름을 A라고 하니까 좀 그래. 이름 바꾸고 싶어. find member. 이름을 바꿔요. set name에서 원래는 이게 아마 아까 이름이 hello A였죠? 그럼 나는 그냥 hello 이름을 hello JP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em.persist에서 방금 찾은 멤버를 저장해야 될까요? 저장 안 해도 됩니다. 해볼게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우리가 마치 자바 컬렉션을 다루는 것처럼 다루도록 설계된 거라서 그래요. 해볼게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업데이트 쿼리가 나간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쿼리는 이건데 업데이트 멤버 셋 네임은 뭔데요.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바뀌었는지 볼게요. 보시면 1번이 hello JPA로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왜 그렇냐면 이상하다. 어떻게 자바 객체에서 값만 바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처음에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JPA를 통해서 이렇게 엔티티를 가져오면 얘는 JPA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JPA가 뭔가 이게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트랜잭션을 커밋하는 시점에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얘가 뭔가 바뀌었네 하면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서 날립니다. 트랜잭션 커밋하기 직전에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서 날리고 트랜잭션이 딱 커밋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쿼리가 딱 나간 거예요. 네. 자, 뭐 이제 깊은 내용은 이제 더 쭉 진행하면서 뒤에 이제 정말 깊은 내용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 이제 이번 강의의 목표 자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하고 어떤 이유로 이런 식으로 설계했는지 이거 자체를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번 기본기획 강좌에서는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것들을 해봤고, 그다음 주의가 이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통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웹 서버가 올라오는 시점에 딱 하나만 생성이 되는 거예요. DB당 하나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서 엔티티 매니저라는 거는 고객의 요청이 올 때마다 계속 썼다가 이렇게 em.closure 버렸다가 이렇게 동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엔티티 매니저는 스레드 간에 절대 공유하시면 안 돼요.
뭔가 얘를 하나 만들어서 막 여러 스레드에서 같이 쓴다? 그러면 이제 장애 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사용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빨리 쓰고 바로 버리잖아요. 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JPA의 모든 데이터 변경은 트랜잭션 안에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뭐 단순 조회하는 거는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모든 데이터 변경은 트랜잭션 안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네. 자, JPA가 아무리 뭔가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결국 이게 그 RDB는 데이터 변경 자체를 트랜잭션 안에서 실행하도록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DB 트랜잭션 안 해도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업데이트 되던데,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DB가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그런 단건 쿼리가 올 때마다 내부적으로 다 그냥 다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트랜잭션 우리가 안 건다고 해도 DB는 내부적으로 다 트랜잭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조회. 이제 약간 이제 그 다음으로 약간 넘어가는 내용인데, 방금 보셨듯이 이제 가장 단순한 그럼 조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건데요. 조회는 이제 가장 단순한 건 em.find 이런 걸로 해서 타입 넣고 값 넣으면 돼요. 그럼 pkm 넣으면 그냥 값 딱 나와요. 그럼 걔를 가지고 뭐 화면에 뿌리던가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막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18살 이상의 회원을 모두 검색하고 싶다. 아니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뭐 모든 회원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요 JPQL이라는 걸 여러분 쓰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는 거고요. 아예 JPQL 자체가 굉장히 큰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현업에서의 어떤 개발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테이블 정말 많잖아요. 막 수십 개부터 수백 개가 될 텐데 필요하면 조인도 해야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데이터를 정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최적화해서 가져와야 되고 필요하면 약간 통계성 쿼리도 날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거를 이제 JP에서는 JPQL이라는 걸로 도와줍니다. 이걸 이제 정말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 뛸 때 JP 쓸 때 이제 좀 많이 이제 실제 RDB 많이 써보신 분들은 결국 약간 기승전 쿼리거든요. 그러니까 쿼리 어떻게 쓰지? 근데 JP에서도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책이 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JPQL이고요. 예를 들어서 JPQL로 이제 그러니까 전체 회원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걸 마이크를 잘못 쳤네요. 네. em.create query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select m from memb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result 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 타입을 안 넣었네요 제가. 자, 여기다가 타입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두 번째였을 거예요. 네, member.class 라고 하고 타입이 없으면 좀 애매하니까 자 보시면 이 em.create query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쿼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 잘 보시면 약간 달라요. 이게 이제 뭐냐면 테이블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JPA 입장에서는 이걸 코드를 짤 때 테이블 대상으로 절대 코드를 짜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멤버 객체를 대상으로 쿼리를 한다 보시면 돼요. 멤버 객체를 다 가져와. 그 보시면 아까 셀렉트고 alias m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테이블이 아니고 객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뿌려볼게요. 이터레이터를 돌려서 출력을 해보면 get name 네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name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 hello JPA 그 다음에 B 하고 쿼리는 저희가 생각했던 정도의 쿼리가 나가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실제 실행된 거는 일단 주석에 있는 거는 방금 제가 적은 이 JPQL이라는 게 적혀 있고요. 실제 SQL을 잘 보시면 셀렉트하고 필드를 다 나열했어요. 근데 제가 작성한 이 JPQL을 보면 멤버
이제 엔티티로 표현하는데 멤버 엔티티를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약간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조금 있고요. 조금만 배우시면 솔직히 SQL 배우신 분들은 JPQL은 그냥 금방 짜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지?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였더라?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있다. set first result, set max result. 그러니까 이거는 1번부터 10개 가져와. 뭐 5번부터 5개, 5번부터 8개 가져와. 페이지 네이션 하는 게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뭐 하면 결과는 없겠지만 보시면 여기가 리미트 오프셋,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오라클로 바꾸면 이렇게만 위에 앞에 말씀드렸던 방언, 여기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라클로 바꾸면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쿼리만 바뀐 걸 보는 거예요. 보시면 로우넘 보이시죠? 그러니까 JPQL이라는 게 그러니까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객체 지향 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짜놓으면 이게 방언에 맞춰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각 DB에 맞게 지가 번역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where 해서 뭐 m.name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시 SQL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쿼리는 다 지원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부연 설명 드리자면 JPL을 사용하면 결국에는 이 엔티티 객체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색 쿼리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조인,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업에서 일할 때 조인 엄청 많이 쓰죠. 당연히 그거 안 쓸 수가 없죠. 네.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쿼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단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검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모든 회원이라든가 회원 중에 뭐 상위 10%의 회원을 조회라든가 뭐 이런 등등 쿼리를 많이 짜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최대한 필터링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도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거는 그러면 테이블에서 가져오면은 이 JPA의 어떤 사상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아닌 엔티티 객체를 대상으로 쿼리를 짤 수 있는 문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모든 DB 데이터를 객체로 변환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필터링 하거나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만 DB에서 불러오려면 결국에는 검색 조건이 포함된 SQL을 날려야 돼요. 그거를 SQL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실제 RDB에 있는 실제 물리적인 테이블을 대상으로 쿼리를 날려버리면 그 DB에 종속적으로 설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엔티티 객체를 대상으로 쿼리를 할 수 있는 이런 JPQL이라는 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JPA는 SQL을 추상화한 JPQL이라는 객체 지향 쿼리 언어를 제공을 하고요. 요것만 해도 이제 한 강의, 두 강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join 이런 거 다 지원이 됩니다. 네, 아무튼 차이는 뭐냐면 JPQL은 엔티티 객체를 대상으로 쿼리를 하는 거고요. SQL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대상으로 쿼리를 하는 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메리트는 방언을 바꾸거나 해도 그대로 이 코드를, 이 JPQL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쿼리 DSL이나 뒤에 이제 라이브러리 설명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랑 같이 쓰면 이제 뭐 거의 자바로 다 모든 걸 코딩하면서 정말 신나게 코딩을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뭐 말을 많이 적어놨네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이 아닌 객체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객체 지향 쿼리다. 그리고 SQL을 추상화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 SQL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JPQL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객체 지향 SQL이다.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하면 방언과 합쳐져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적절한 SQL이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JPQL 배우기 어렵나요?
아닙니다.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SQL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한두 시간 공부하시면 다 쓸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H2 데이터베이스 띄우고 실행하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세팅해서 넣는 거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persistence XML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JPN은 항상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당 하나씩 묶여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 hello라는 게 요 설정 파일의 설정 정보 읽어와서 만든다. 그리고 이제 JPA는 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서 요 엔티티 매니저, 그러니까 고객의 요청이 올 때마다 뭔가 DB 작업을 해야 되면 꼭 요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JPA의 모든 데이터 변경은 트랜잭션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시작해서 실제 필요한 로직을 실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데이터 변경이 있을 때 뭐 단순 데이터 조회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이렇게 선언 안 하고 하셔도 동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꼭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바꾸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원을 다 쓰면 꼭 이건 닫아줘야 된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반환 되거나 하겠죠. 내부적으로 뭐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면 이제 WAS가 내려갈 때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닫아줘야 된다. 그래야 이 커넥션 풀링이나 이런 게 내부적으로 다 이제 리소스가 릴리즈가 되는 거죠. 네,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JP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습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